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정학 문제,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느냐, 그다음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제자리에 멈추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태양광,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아시아에서 특이하게 빠졌잖아요. 아시아 증시는 지정학 문제가 해소되나 보다 여기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은 이어지는 것 같다, 이 점에 반응을 하면서 아시아와 우리 증시가 좀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주요 수출주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제법 하락했잖아요. 이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반등을 하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미증시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지수가 0.0 몇 퍼센트 이런 단위로 움직였잖아요. 러셀 2000 지수가 0.35 정도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신중했죠. 그러니까 업종으로 봐도 6개 하락하고 5개 올랐는데 1% 이상 오르고 내린 업종이 없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부동산 업종이 관련주가 0.95% 정도 빠져서 1% 가까이 내린 거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0.5% 안쪽에서 등락폭이 결정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신중했던 이유를 보면 우선 파월의 임기 중 마지막 잭슨홀 연설, 지금으로서는 파월이 계속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지는 않죠. 내년도 5월을 끝으로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게 될 것 같은데, 이 연설에서,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을 중요하게 볼 거냐, 이러면 이제 금리 내린다라는 신호가 될 거고,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볼 거냐, 이러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힌트를 주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강력한 긴축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 발언 이후, 그때 두말할 필요 없어, 나는 금리를 안 내릴 거야, 저 세게 긴축을 할 거야, 이런 발언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급락시킨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반면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긴축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메시지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 희망회로 같이 이제 돌리고 있긴 해요. 이트레이드 이런 데선 분석하기를,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약화되고 있는 거를 중요하게 보지 않을 볼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여전히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과연 전쟁을 끝낼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 이후에 1, 2주 이내에 전쟁 종식 여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주고 전쟁을 끝내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영토를 내주는 게 워낙 알짜 땅이라 거기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 저게 쉽게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최종 결과를 시장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신중하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증권사들은 좀 고용 둔화되는 거, 이게 이제 경기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내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이 쉽게 안 밀릴 거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약달러, 다음에 공급업체와의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 방어를 좀 잘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좀 현명하게 잘 정가한 것 같다. 제품 가격에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하게 잘 넘겨서 2분기 실적은 그런대로 잘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쉽게 안 밀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웰스파고는 연말에 지수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많이 올라간다 이런 취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내년도 초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는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높일 거고, 이게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좀 상쇄시킬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증권사는 전체적으로 관세 이슈로
지수 전망치 낮췄던 거를 최근 들어서 다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모건 스탠리만 그냥 쭉, 예,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6,500 쭉 가고 있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관세 때문에 낮췄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목받은 건 역시 금리 추이인데 지난주에 이제 한바탕 크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한바탕 크게 올라간 이후에는 좀 올라간 거를 다시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라는 확률은 83%, 내릴 거다 83, 동결할 거다 16.7, 16.8이니까 거의 83 대 17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92, 다음에 90, 85, 다음에 83 이렇게 이제 인하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70 밑으로 떨어지면 증시가 좀 불안해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이 금리 저 관세 때문에 금리 올라갈 리는 없어.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인플레이션 안 올라가.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 이제 중도층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피크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의 지지도가 쉽게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아,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쉽게 회복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내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아마존이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제자리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이었죠. 메타가 좀 많이 빠졌고 종목들 이슈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액공제를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뭐 가정용은 해주고 또 지금 현재 공정 이제 짓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또 지을 예정인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세액 공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안도감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급등을 했고요. 인텔은 오늘 하락을 했는데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분 10%로 바꿀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까지 들어간 보조금의 일부가 지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구만 추가로 투입되는 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좀 밀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2%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뭐 관세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오늘은 또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가 플러스 났던 거는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240달러까지 목표가 높인 증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오늘도 버핏 효과가 이어지면서 올라갔고요. 메타가 오늘 하락한 건 AI 조직 개편을 한다라는 건데 6개월 동안 네 번째 조직 개편이거든요. 그래서 쟤들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게 지금 30분 차트로 보는 추세인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하락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3,150, 3,250 여기에 갇혀 있고 3,250 부근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강하게 또 사면서 올리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코스피 지수의 어떤 등락 추이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그러니까 1% 이상 하락하면 그 다음 날은 반등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어쨌든 1% 이상 하락하면 그 이후에는 한동안 좀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정책적인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뭐 반도체 관련된 정책 이슈라 반도체 뭐 관세 문제 등등이 겹치면서 어제 유난하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저렇게 하락할 정도 사안은 없는데 유난하게 좀 빠졌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패턴대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며칠 동안 반등하는 그 패턴이 나올지 그러려면 이제 오늘 당장 일단 플러스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어제 2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좀 안 좋은 패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자칫 잘못하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로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정도에서 올라가고 그냥 지금의 추세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지난 7월에 만들어냈던 고점을 넘기는 그런 시도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 이내에 반등을 하면서 지난주 고점을 넘기는 그런 시도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시장이 고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수급을 보면 개인이 8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매수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주요 종목들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제가 이제 2차 전지 주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이게 알테오젠이 예전에 이제 상승했다가 멈췄던 자리, 그러니까 5월에서부터 7월까지 올라갈 때 저점 대비 60% 정도 올라가는 자리에서 막혔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그 위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막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코스닥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종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위치에서 조금 더 가나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코스닥 시황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아예 그냥 다시 밀고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이게 이제 눌린다라면 대안주가 나와줘야 돼요. 뭐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런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단으로 확 올라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반도체가 올라가거나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알테오젠도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도 어정쩡하고 반도체도 어정쩡하고 이래버리면 코스닥이 고전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도주의 구도,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어저께 그 인도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자칫 관세 때문에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대규모로 감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자제품 업체들하고 자동차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제 이제 인도에서 상장돼 있는 현대차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관련된 산업에, 그러니까 몇몇 수출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밤에 오후에 뉴스들이 많이 공유가 된 뉴스인데 그 원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이게 수출이 제대로 된 수출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로열티를 줘야 되는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런 구도라서 제주는 우리나라가 부리고 이제 실속은 미국이 가져가는 협상으로 된 것 같다, 수출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지, 그러니까 또 수출 원전 관련된 종목이 워낙 또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 상태라서 이 주가에 이제 이슈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빅3, 그러니까 이번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죠. 이번 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주가 이제 제로 노출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마스카가 구체화되는 그런 걸로 될 거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우리가 유난하게 좀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정책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제 막혀 있다, 또는 많이 올라서 매물 소화를 하는 거다, 의견이 좀 갈려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정책에 대한 유연함이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올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이 세제 개편안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이상 하락한 다음에 반등했던 코스피, 이 패턴이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원전, 자동차 관련된 뉴스에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지,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이 지금 이틀 연속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3일 매도가 없었어요, 연속 매도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변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오늘 플러스를 내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강세죠, 조방원, 다음에 뭐 금융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 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시장이 신중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7월 이후에 반등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아니면 뭐 수출주에서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자신감을 조금 회복한 그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 거냐,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게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 메가세븐 주가,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률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2,800% 대 약 130%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 되게 차별화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10년 동안 보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부침이 있어서 뭐 코로나 국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증시는 강세장이었거든요. 그 길게 놓고 보면 강세장이었는데 이 강세장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유난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정쩡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의 키워드는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상승장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 자체는 굉장한 차별화 장세에 접어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을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분산해 놓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대장주 에이스 종목을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놔서 분산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 엉뚱한 쪽에 몰빵이 돼 있으면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잘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잘 고려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